애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중동에서 전쟁,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전쟁이 발발했고요. 작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북한이 연쇄적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의외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자 이 모든 게 좀 이렇게 유하게 나가듯 잘못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미국의 세계 최고의 종주국으로서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다시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반미 세력들, 반미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연쇄 도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제가 볼 때는 배후에 이란이 있다 그러지만 이란의 뒤에 또 배후는 누구냐? 저는 중국 공산당이 아니냐고 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도 실질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G2 국가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세계 질서에 지금 양대 축에 있지만 중국이 시진핑 체제의 상기를 들어가면서 그 전부터 했던 공자학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스파이들을 심어놓고 세계 패권을 노려다가 이게 이제 들미가 잡힌 겁니다. 이게 미국의 바이든 정부 앞에 트럼프 앞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은 제가 시스템 국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은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국익을 위해서, 세계 안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세계 패권 붙이기 위한 세계 패권 전략에 의한 반미 세력들의 총결집인데, 여기에 중국, 지금 붉은 발톱을 아직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핵심은 중국이 아니겠나 보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중동에서는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오른쪽, 왼쪽에 이제 가장,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호시탐탐,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합병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북한이 오판을 하게 되면, 남침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이언돔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가장 전 세계에 잘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 뚫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포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 전반적으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중동 전쟁보다는 이 전쟁에 비치는 한반도, 이렇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제 하마스타죠.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동의 이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중동 전체만 해도 이게 방송거리로 얘기하면 한 달 하도 모자랄 정도로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이 수니파가 있고 그다음에 시아파가 있는데요. 시아파가 이제 이란, 이라크 등 반미 국가들이 주로 돼 있고, 이 수니파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터키, 아랍에미리트 돼 있는데 이것도 파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전쟁의 핵심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이제 종교 전쟁일 수도 있고 영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967년인가 제1차 이제 중동 전쟁에 자기네 옛날 영토 누굽니까? 이 모세로 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로. 이게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노예 생활하는 것을 구원을 해서 그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시나이 산을 십계명을 받고 이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이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되게 이 안보 무감증이 많았다. 그래서 역대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국가를 건국하면서 아주 강력한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한 그런 유대 민족, 유대 국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로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전쟁이 동원력이 떨어지니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지금 귀국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탱해준 핵심 정보기관은 우리가 뭐 제가 예를 들어 말했죠. 모사드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입니다. 이제 이 정보기관에도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는 이제 뭐, 이렇게 업무를 한다고 스파이 이런 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은 이제 요인 암살이나 뭐 실제 무기를 사용하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강력한 이 모사드가 있는데, 이 모사드도 정보망이 뚫힌 겁니다.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 하마스가 공격을 한다는 거를 못 막았으니까. 또 아이언돔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이번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기습 침공이죠. 이게 시사하는 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할 수 있는 아주 유사한 사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10월 11일이죠. 이제 4일 전에 중동 전쟁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확산될 같지는 않아요. 확산될 같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뭔가 이 미국의 세계 패권을 미국이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중동에 이란, 이라크 등이 뭐 지금은 이제 이란이 배후라고 보고 있지만 아니야 발뺌을 하는데, 어떤 또 이렇게 반미 세력, 반미 국가들의 움직임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이것도 기습 뭐 침공을 하게 된 거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결국 이제 영토를 내 거다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빌미는 뭐 거기에 뭐 나치가 어떤 오만 빌미를 갖다 대서 명분을 쌓아서 침공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냥 뭐 한 두세 달이면 끝낼 거다. 뭐 이래서 뭐 러시아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아니라고 제일 먼저 방송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우파 애국자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 막 러시아를 찬양하고 이 전쟁이 당연하다시피 뭐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우파입니까? 자유우파는요, 법과 원칙,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사람들, 뭐 러시아 첩자 아니면 뭐 그 끈아풀이거나 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러시아가 완전히 뭐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지를 했는데 결코 그건 아니었다. 이 우크라이나는 이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서방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느껴보고 지금 더 이상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 비길 거다, 동대동으로 버틸 거다.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 전쟁은 길어지면 전쟁을 발발한, 공격을 한, 침범을 한 나라가 불리한 겁니다. 원래 뭐 전쟁하면 뭐 1개월, 3개월, 1년 계획이 있는데 1년 이상 전쟁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데, 이 자체로도 러시아가 패배한 거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대통령을 뭐 코미디언이다 뭐 비하를 많이 했지만, 결사항전 자기가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소중한 자유, 구소련 붕괴 이후에 분리 독립해서 누렸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결사항전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나토, 유럽이 무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부 국가들이.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이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걸 얻었어요. 사실은 뭘 얻었냐? 최첨단 무기를 실전 전쟁에서 모든 테스트를 끝낸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위압감이 생길 겁니다. 이 결과로 러시아는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종이 호랑이였다. 야, 여기서 북한의 김정은이 얻어야 될 교훈은, 아무리 핵폭탄과 핵미사일을 개발해도 이렇게 무용지물이다. 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걸 북한의 지휘부나 김정은 이 아이들은 알아야 되는데, 얘들이 착각할까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건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죠. 사회주의 세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와가지고 이제 가자 지구 자체가 복잡한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전쟁, 영토전쟁이 아주 복잡한 이 중동입니다. 자, 이 공격은, 이라크가 이제 공격을 했고, 또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친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시아파 입장에서 이란, 이라크, 반미 집단에서, 반미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는 이제 이란이지만 크게 보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태클을 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중동 국가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부자 나라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과 손잡았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물려있다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제,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를 했죠. 전면전. 완전히 이제 가장 피해 보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국가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국가라면, 자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침범을 당하거나 전쟁을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재인이란 작자처럼 나라 김대중 이 민주화 얘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은 다 처형감이에요. 제가 나라를 거들 내놨습니다. 거들. 이 이스라엘 지원한 미국,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추진, 중동 내 이해관계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 내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입니다. 이게 제 딱 맞잖아요. 자,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인데 이 뒤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게 이제 중국의 세계 전략이겠지, 이건 또 중국에. 그래서 공자학원, 스파이 학원을 전 세계에 심어놨는데 이거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개입 뭐 양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지원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제너럴 포더 항공모함을 적각 지금 이제 배를 글로 파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항공모함에는 뭐 비행기만 해도 뭐 전폭기만 해도 전투기만 해도 170대 이상 실려 있고 뭐 하나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만 가도 그런 거고 하마스 배후는 미국 중재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에 반대하는 거다. 결국 미국 견제 판 흔들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마스가 그런 힘이 없어요. 자, 그럼 이란, 이제 그 뒤에는 중국, 반미, 전체적으로는 반미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왕조 국가들의 반미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방어 지지, 그 다음에 8월부터 이스라엘 거쳐 방한 공안, 뭐 하마스 공격 승인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중동에서는 이제 반미의 이란이 앞장서고, 이란, 이라크가 보통. 그러면서 중국과 연대하고 러시아와 연대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꼽살에 끼인 북한도 있을 수 있고, 왜? 북한은, 어쨌든 지금 뭐 우리 70년간, 전쟁 준비를 해오고, 미사일, 핵폭탄, 뭐, 온갖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가장 기대기 쉬운 나라죠. 무기를 급속해서 러시아도 뭐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이 강력한 이 우리 말하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같은 겁니다. 미사일 쏘면 격추시키는 건데요. 이 철통 방어라 해서 아이언돔인데 이게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미사일도 아니에요. 로켓이 날아온 거예요. 로켓.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미사일이면은 격추가 됐을 건데 로켓이니까 작은 로켓이 작잖아요. 로켓은 미사일보다는 금액도 싸고. 이게 이제 뭐 동시에 5,000발이 날아오니까 너무 많이 물량 공세를 하니까 이게 다 못 막는 거예요. 이게 한 대 이 로켓 한 대 1,000만 원이라 이러면 이 미사일은 뭐 억대가 간다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1,000만 원짜리 깨기 너무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도의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기습 전쟁 방법인 거죠. 침공 방법.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크게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의 이제 가자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마스가 있는 무장단체가. 그래서 이제 이 하마스는 늘 이스라엘 공격하고 뭐 멸망시기가 다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런 헌장을 갖고 있어요. 늘 이제 하얗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을 5,000발을 동시에 쐈더니 이 아이언돔이 막지를 못한 겁니다. 미사일에서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날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 아이언돔의 실패였다. 방어망, 대공 방어망. 우리도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격, 남침, 침범, 전쟁이 일으킬 징후를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모사드가 못하고 있었다. 막지 못했다. 정보를. 그래서 우리도 국정원이 있는데요. 이건 뭐 김대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재인까지 완전히 국정원을 거덜내놨습니다. 특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때는 9.19 남북군사 합의 등등 해서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이 갖고 있는 16,000발의 북한 장사정포. 자, 이게 이제 로켓포와 비슷한 겁니다. 6,000발. 16,000발. 이게 사거리는 이제 100km, 200km 이렇게 쭉 나눠 갑니다. 250km, 300km짜리 오는데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막아내나. 이거 지금 관건이야. 국방부, 대통령실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오늘 제목처럼 이거 대비해야 돼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이나 나토, 유엔에서 유럽이나 우방국들이 군인을 안 보내잖아요. 무기만 보내잖아. 그러니까 우주 전쟁을 미국과 나토는 이번에 테스트 해본 거예요.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우주 전쟁을. 위성에서 모든 관제 통제 시스템, 제가 전에도 몇 번 방송했습니다. 유산 TV 폭파되고 또 자유수호 TV도 폭파되고 하니까 지금 방송이 잘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 끝난 거예요. 자, 북한 입장에서는 뭡니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준비를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에 공급해주고 이런 전쟁에 끼어보고 하면은 실전 경험을 쌓는 거예요. 실전 경험을. 자, 이 정도 되면 저는 북한이 많이 실전 경험이 쌓여있다. 그러면 남침 시기는 언제인지 모를 수 있다.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보다 더 위협적인 북한의 로켓 게릴라전.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1시간에 16,000발을 쏠 수 있는 겁니다. 이 북한의 장사정포. 그래서 이제 육해공으로 장사정포를 쏘면서 특수군들이 이번에도 이 하마스에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오는데 뒤에 바람개비 모터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력이 있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그리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위치를. 그걸 타고 돌아왔는데 이거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정포로 쏴대고 우리는 또 바다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잠수함, 작은 배 침투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수도권을 집착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170mm가 자주포가 그 다음에 이제 140문, 240mm 방석포가 200문, 최대 사거리가 이제 170mm는 54km, 240mm는 65km, 계량을 한 70km 나가요. 그 다음에 막강한 비중계주 병력이 있는데 이제 하마스 같은 글라이더 레이더, 그 다음에 히피, 땅굴도 저는 지금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지만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수함, 공기 부양정, 고속 상륙정, 헬기동, 전후방.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육해공, 동시다발로 게리라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의 곳곳에 박혀있고 붉게 물들어 있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붉은 세력들. 제가 그랬잖아요. 다 깔려있다고. 이들과 손잡으면요,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그 다음날 저는 공산화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사실일 겁니다. 노조가 선생님들이 무슨 노조입니까?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세대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고, 부모가 이게 개판의 나라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럼 나라를 누가 지켜요? 전부 노조 만들면은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국방부에도 노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군인은 아니죠. 국방부 내에. 이건 말이 되냐고.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저는 이 내막을 워낙 잘하니까, 얘기하면 이거 올라와. 응?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이 하마스 북한 이제 대남 기습 공격 전략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이제 그래픽이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해공군인데요. 이제 육상에서 휴전선에서는 장사정포를 쏴대는 거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이게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AN2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패러글라이딩, 동력 패러글라이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N2 무인기로 해서 들어오고 이게 육해공군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응?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중부청와총사, 그 다음에 국가 중요시설, 딱 겨냥해서 때리고, 이제 군부대,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등등 돼서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육해공군으로 쳐고 들어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데 가장 큰 건 뭐냐? 내부의 적. 내부에서 그걸 동조하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보고 있습니다.
더 이제 위험한 건, 이 문재인 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데, 이거는 반역행위예요. 이거 지금 뭐 국방부 장관 뭐 바뀌었는데 그분이 빨리 이거 끝내야 됩니다. 이거 해제해야 되고, 정상화 시켜야 돼요. 제가 이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거 아주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다 허물어 놨어요. 자, 이게 아니어도 9.19 남북 한사회에도 저렇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보면은 다 기습 게릴라전 단호가 다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더 좋은 밑밥을 깔아놓은 게 9.19 남북 군사 합의야. 다 허물어 놨잖아요. 휴전선 또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서로 경계도 못하게 만들고 바다도 그렇고 공중 비행금지 구역까지 만들어서 북한이 기습 남침하는데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 수 없게. 보십시다. 이제 지상. 군사분계선 남북 5km 포병사격 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지. 이게 말이 돼요? 군인이 훈련을 안 하면 보이스카우트지 무슨 군인입니까? 문제죠. 한미연합훈련 등 훈련을 못하게 한다. GP 같은, 똑같은 철수시, 우리만 더 철수를 했고, 내려오는 걸 북한은 위에만 지붕만 날리고, 실제 땅에 밑에 있는 GP는 그대로 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면 해상, 포사격 해상훈련 기동 중지,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포면, 그러니까 기습 남침할 때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다 버는 걸 없애놨어요. GP에서 하는 건 뭡니까? 5분, 몇 분을 지연시키는 거야, 지연. 또, 그 다음에 도발 행위를 보고, 미리, 빨리, 합참본부에다 연락을 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무력화 시켜놨다. 그 다음에 이제 서해 5도, 이제 해상, 해군 쪽에 수도권. 자, 여기 뭐 서해로 들어오면 서울, 경기, 인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강으로 들어오게끔 뭐 다 열어놨어. 그 다음에 공군, 경찰, 전투기 훈련 등 비행금지 구역, 항공 동서부 40km 20, 그 다음에 무인기 뭐 15km 10, 뭐 정찰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북한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접수하게끔 문을 다 열어놨다. 여기를 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군인이고 뭐고 다.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실제 사례가 이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나가서 지금 또 보면은 그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 5,000발 때린 게 북한제 F7 로켓 사용 로켓이라고 이 증거가 나왔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북한이 지금 쓰던 거 이러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침 기습으로 해놓고 북한은 핵이 있잖아. 핵과 미사일을. 그러면 누구도 못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그 순간 하루 이틀 만에 공산화가 될 수 있다. 왜?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전국적으로 있는 붉은 노조, 그 다음에 빨갱이 그 다음에 운동권 민주화 세력 통일운동가 제가 그러잖아요. 뭐 새빨갛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침투 땅굴, 이 북한 기술로 만들었어요. 이 땅굴 파는 기술은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공을 중심으로, 미케럭 같은 북한은 지금 전쟁 무기, 오만 기술을 다 수출을 하고 있네요.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푸틴이 이제 미사일은 못 쓰겠고, 미사일을 쏠 때는, 핵을 쏠 때는, 핵미사일을 쏠 때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못 죽이기 때문에 반격이 오면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죽을 각오를 하니까 핵은 못 써. 핵은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제 병력, 그 다음에 무기가 다 떨어진 거야. 러시아가 워낙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이 첨단 무기가 개선을 못 한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 가가지고 오직 하면 북한 가서 또 이렇게 지금 무기도 빌리고 또 군인들도 이렇게 모르게 용병으로 쓰고 있나 본데 이거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객차 70% 러시아 포탄 무기 등 지원 가능성 그 실제 그렇게 가고 있고 이번에 하마스 중동으로도 갔다. 이거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 자, 이렇게 북한은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나고 실질적으로는 전쟁 테스트 연습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 김정은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미테이션인지
저는 볼 때마다 이 애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왜 처음에 오리지널 김정은이는 그래도 이게 뭐 독재 왕국이고 뭐 악마 같은 존재들이지만 잘 처먹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좀 기티가 나는 얼굴인데, 최근에 나오는 김정은을 보면 좀 애가 천박하기나 아니면 또 좀 꼴통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미지가 여러 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영상들은 옛날 좋았을 때 명상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도 북한의 임종석이가, 주사파 대부인 임종석이가 또 뭐 북한의 저작권물 영상을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방송국 신문사에 북한에 갖다 주고 이러다가 지금 그게 지금 뭐 미국 대북 제재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또 북한에 파견되는 유엔 대사, 조선반도 핵전쟁 직전 미국 한국 집권 세력 탓이다 이러면서 계속 성토를 하고 있어요. 또 특히 지금 최근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한 발 어쨌든 이 강경파 김영철이 완전히 숙청된 지 알았는데 다시 복귀를 해서 최전선으로 나오고 있다.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북한이 조용해요. 조용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 어저께 이제 쌍십절이었죠. 10월 10일. 이 쌍십절이 노동자 창건일인데, 뭔가 한건 할,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인 모를 사고, 누군가가 독박을 써야 돼. 세월호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큰 사고들의 배후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 북한이 알게 모르게 개입 확률이 거의 99%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철은 80년 5.18 강주 사태 때 강주에 직접 왔던 작자예요.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데 중국이 같이 하느냐 마느냐 동시 패션으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영국 정보기관의 분석 자료를 보면은 중국의 해병대 특수병이 10만이 전라도 쪽으로 우리 남쪽으로 기선 남침을 하고 북해군이 내려오는 계획도 있고요. 이걸 쳐놓고 대만을 침공하는 뭐 이렇게 양동 작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만도 지금 상당히 이 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대만과 이 대한민국을 포기 못하는 것은 결국 세계 지금 금싸라기는 뭡니까? 반도체예요. 미국의 군사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의 TSMC라는 대만 반도체 회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대만이 더 값지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고, 대만, 대한민국, 일본 뭐 이렇게 순서로 친다면은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한미 동맹을 더 강조해야 돼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파트너를 잡고 싶지만 제2차 세계대전 원제 때문에 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대만은 진짜 이제 이런 기술력 진짜 중국이 탐낼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먹겠다는 거고,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세계 패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만과 대한민국을 방어할 미국의 이제 이런 전략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하마스가 이란의 지시지만 저는 뒤에 중국이 있다고, 북한도 있었다고요. 사주를 받아서 이란을 침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어쩔 수 없이 한국만 파견하게 되고 전략이 분산이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 때 중동을 철수하고 이 폴 아케마라 사령관, 주한미 사령관은 미 사성 장군 중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경험이 많은 분이고 특수전, 특히 전쟁 이후의 안정화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이 왔다는 것은 이 반드시 한반도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중국과 대만에서 이걸 대비해서 실전 경험 있는, 최고의 실전 있는 특전사 사령관을 주한미 사령관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경제위기, 미국 좋아할 것 없다, 대만 침공 가능성 점점 커진다, 이게 사실이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게 3차 세계대전, 뭐 핵전쟁으로 전 세계가 멸망하는 뭐 그 정도로 핵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위험성도 뭐 하나로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있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미국의 세계 보안관 국가 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공의 대만 침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미국의 세계 패권 국가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내년에.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내년 대선, 지금 각 정당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세계 패권 전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해 보이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력한 미국 우선 중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강화해야 돼. 일부 사람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방위비 분담 업히고 막 뭐라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 이익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첩으로 보이니까. 공산주의자한테 잘해주려고 했겠네, 트럼프가. 그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당선이 되면은 세계의 패권, 미국의 전략도 가속화되지만 중국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러시아 붕괴, 중국 붕괴다. 저는 가속화될 수 있고, 결국 전 세계 지구촌에서 중국 공산당이 붕괴돼야지만 저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자유수호 의지, 자, 그러니까 서방의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강력한 이 안보의식이 있는 나라예요. 뭐 지금 이제 완전히 응징을 하겠다고 가자 지구를 다 봉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작지만. 자,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도 이 두 개의 다 믹스해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걸고 전쟁이 나면 우리 학도병, 어린 학도병들 13, 14, 15, 16, 17세 징집 대상자도 아닌 어린 학생들이 책과 가방을 놓고 전장터로 목숨을 걸고 무기를 총을 들고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이게 5만여 명. 이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나라가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될 게 학도병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니까 유학생들이 귀국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때, 기습 남침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대한민국에, 저는 국호노로 바로 세야 된다고 거듭 지금 3년째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 국가 유공자 중에 최고의 유공자로 예우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국가가 역사적으로 띄워야 돼. 그러면 빨갱이고 이상한 사람 다 끝나는 겁니다. 가짜 소녀상, 다 민주화 운동 다 깔아뭉개야 돼요. 이 학도병, 이 유공자를 가지고. 세계 역사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도 지금 다시 혼돈으로 들어가고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내년 총선 미국 대통령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저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경제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역대 이제 국가 정부 채무인데 이 문재인 이작자가 돌아가지고 400조가 넘었습니다. 김대중 때부터 이제 자칭 민주화 세력이 들어오면서 국가 부채가 극도로 늘어납니다. 이 복지 떠들어대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시장 경제를 위해서 너무나 가난한 시절 힘들었어요. 그럼 국가 부채 이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원조를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없을 때 60년대 허리띠 잘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정신으로 해서 GNP 10불에서 100불을 끌어오는 사람입니다. 100배를. 자, 이런 위대한 영웅을 군사 독재자로 매도하고,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 군사 독재자. 그렇게 투쟁하다가 이 경제 성장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지네가 다 유공자, 국가 유공자야. 수억씩, 수백만 원씩 매달 받고, 이런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민주화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좌팔들이고 간첩들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고. 김영삼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IMF가 왔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이 와서 부채가 이제 늘어납니다. 84조, 85조. 노무현 돌아서 어떡합니까? 연장 더블로 가잖아요. 143조. 여기 수치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 세력 떠들어대면서 북한의 햇볕 정책 퍼주기 시작하면서 거덜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 김영삼 때 맞고 김영삼이 숙주가 돼서 김대중, 노무현 때 거덜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부채가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열심히 했지만 180조. 더 앞서 더 열심히 한 게 박근혜 정부예요. 4년밖에 안 했지만 170조. 자,
이 구조를 그나마 지켜왔습니다. 100조 대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돌아가지고 404조. 개인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공기업 부채, 통칭해서 국가 부채. 이 5개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 국가 부도 사태 언제 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떠들잖아요. 국가 부도 난다고, 이게. 안보도 작살났고, 경제도 작살났고,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되겠냐고.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한번 국가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한번 어떤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게 잘 사는 사람 집일 거예요. 무법천지인데, 돈 많은 집 사람 쳐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애국활동하는, 뭐 저희 유스타운이나 뭐 등등 해서 애국단체들 많이 지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가짜들한테 돈 주지 마시고, 진짜 목숨 걸고 제대로 하는 데다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와 미래, 자식들을 위해서 그 성금을 좀 저는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이 대법원장도 못 뽑고 있고, 민주당이 뭐 부결시켜서 개판지게 해놓고, 파탄 직전입니다. 파탄 직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 총선 또 저는 뭐 긴가민가한데 뭐 아주 힘들고, 지금부터 내년 총선 전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북한과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간첩들과 빨갱이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주사파들이 기선 남심을 통해서 진짜 체제 전복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유스타운 TV가 2년 전에 55만 구독자에서 폭파돼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도 지금 1년 이상 걸려요. 미국 본사하는데. 드디어 이제 12월 20일 날, 약 이제 2달 후에 첫 재판이 열리고 있고요. 네이버도 저희가 이제 20몇 년 기사 제휴가 돼 있다가 2년 전에 이것도 탄압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까지 가장 탄압받았던 채널이고 방송이고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1월 19일 날, 10월 19일 날 그것도 1년 만에 처음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두 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자주 방송을 못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유스타운 이 사무실 신문사하고 이 방송이 한 달에 월세가 한 300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대출을 좀 받더라도 제가 사는 집 아파트를 팔고 그래서 지금 작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거점 베이스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집 팔고 대출 받아서 애국의 성지를 하나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사무도 있고 밑에 사무실까지 다 해가지고 한 곳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여서 제가 이제 금전적인 월세도 부담 좀 줄이고 진짜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